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 혁명이 일어난 시기의 문제점 중 일부를 이야기했고, 잉글랜드가 1620년대 유럽 경제 위기에서 대륙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발전 동향을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카토 캉브레지 조약과 1620년대 경제적 위기 사이의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카토 캉브레지 조약이 체결되었던 시기인 1550년부터 60년 사이에 10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갑작스러운 금의 부족 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프리카 탐험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프랑스의 서해안 지역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1580년대 파리가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550년부터 60년 사이의 기간은 이후 프랑스가 겪게 되는 종교적인 내전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인 프랑스의 서해안 지역의 발달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파리의 부상은 종교적인 내전과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카토 캉브레지 조약 이후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프랑스는 더 이상 제국도 아니었고 민족국가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국가기구는 너무나 강력하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취약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교역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와 종교 분야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적 교역 지대의 현실이 정치적인 경계와 잘 맞물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스페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랐는데, 스페인의 경우 카를 5세의 치하에서 그 자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없었던 더 넓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일부였지만, 카토 캉브레지 조약 이후 프랑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새 방향으로 끌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정치적 심장부인 북동부와 수도를 포함하는 지역은 16세기 전반부를 지배했고, 심지어 안트워프의 세태 이후에도 안트워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경제권인 유럽 대륙 쪽으로 끌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프랑스의 북서부와 서부는 새로운 유럽식 세계경제와 그 세계경제 내에 대서양 및 발트해 무역 쪽으로 끌리고 있었다는 점. 셋째, 프랑스의 남부는 분익 소작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교권 지중해 지역이 1차 상품 생산, 즉 수출 지향적인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향하고 있던 전반적인 움직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프랑스 경제의 건실함, 다시 말해 인접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는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분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의 국가기구의 통제자들은 국가기구를 강화하여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어 이러한 경제적 분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 14세가 절대왕정의 본보기가 될 국가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이러한 경제적 딜레마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제 그 자체도 정치나 종교의 문제도 아닌 바로 기술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유럽에서는 육상수송이 여전히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따라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17세기에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모두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그 진보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의 경우에 해상운송이 언제나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네덜란드의 플로이트선이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상교통은 인간이나 가볍고 값비싼 공산품,
기금속을 수송하는데 여전히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프랑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 시리즈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6세기의 전반부는 유럽 세계 경제를 세계 제국으로 전환하려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시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대서양 탐험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 두 국가의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경쟁은 근본적으로 육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의 정치는 비제국적인 세계 경제의 틀 안에서 정치적, 상업적인 우위를 누리는 통합된 민족 국가의 창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국외와 국내의 해상교통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지리적인 이점들이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치는 육상지향적인 세력과 해상지향적인 세력들 사이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잉글랜드는 해상지향적인 정책과 강력한 정치체제 및 국민 경제를 건설하려는 목표가 양립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이 어느 정도 상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충을 상징하는 사건들은 1560년 프랑스와 2세의 사망에서 1598년 낭트 칙령에 담긴 휴전에 이르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종교적인 분쟁들과 내란들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적인 분쟁과 내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스페인과의 경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제국과의 투쟁을 목표로 삼고 리옹을 주요 국제무역 중심지로 내세우는 한 종교적인 관용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리옹의 번영이 쇠퇴했는데 이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리옹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던 것과 동시에 리옹이 종교전쟁의 주요한 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여러 세력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였고 그러한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있게 되면 그러한 세력들의 원래의 동기에서 벗어난 다른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왕정과 귀족 사이의 긴장이 장기간에 걸친 유혈 투쟁으로 폭발한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란은 종교적 원인들만큼이나 세속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궁정과 지방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등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부 지역인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그리고 남부 전역도 프랑스로부터 분리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분리를 추구했던 이유는 프랑스의 국가기구가 추구했던 국민 경제의 형성이 지방의 세력가들, 즉 자신의 돈을 국가 관료기구와 군대의 창설이 아닌 대서양 발트의 무역로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서부 연안의 부르주아와 자유로운 국제시장을 추구했던 남부의 지주 자본가들에게 이윤 획득의 기회들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했던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왕정은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에 기반을 둔 하나의 국민 경제를 창출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세력들의 바탕을 둔 신분과 특권 체계의 정점이 되려는 희망 사이에 모순해 사라져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왕은 새로운 세력의 선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귀족적인 편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잉글랜드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신생 자본주의적 집단들이 더욱 강력한 국민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다는 점, 그리고 직영지 내에서 영주들은 새로운 간의 공업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점. 둘째, 프랑스에서는 멀리 떨어진 파리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인 집단들이 있었으며 프랑스의 지주들은 그 구조와 필요면에서 폴란드와 같은 주변부 국가의 지주에 가까웠던 점. 따라서
잉글랜드에서 국왕은 그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그의 반대자들의 단기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반대자들의 자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국왕은 이렇게 할 수 없었고 국가를 결속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바로 16세기 후반의 내란과 17세기 초반에 출현한 관료제적 중앙 집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개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분명히 종교전쟁은 절대주의의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는 다르게 교역, 산업, 그리고 부르주아의 발전에 제동을 걸었던 것 역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16세기는 유럽 세계경제의 등장에 있어 전환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점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세기의 후반과 17세기 초에 걸쳐서 많은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걸쳐서 나타난 위기들은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